안녕하세요. 지금 평택에 왔는데요. 평택 아니고 여기 그 송탄 소방서인데 제가 소중한 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기 제가 사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러 다녔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그래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소중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누구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 만나다 보면 저도 얻는 게 많고 이게 만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의 장소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 소방서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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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신가? 저 흰색 차인가 보다. 흰색 차인가? 흰색 차인가 보다. 흰색 차입니다. 흰색 차. 옆에 흰색 차 있습니다. 흰색 차에 있습니다. 흰색 차에 흰색 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때 북한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제가 황해남도 연안이에요. 연안?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오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한 4년 됐어요. 14년? 네. 2008년도 왔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처음에? 네, 지금 딱 6월 달. 제가 6월에 왔으니까 6월 21일, 2008년 6월 21일 날 제가 쪽배를 타고 초도에서부터 지금 백령도로 28시간 노를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혼자 타고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엄청 힘드셨겠다. 얘기할 사람도 없고. 예, 그렇죠. 근데 뭐 북한이라는 그렇지 둘이서 이게 뭐 서로 짜고 이렇게 온다는 게 그것도 뭐 실행하기까지가 서로 불안하죠. 불안하죠. 꼬장질하거나 뭐 보이베에서 또 하면은 뭐 특히 그게 무용지물적 수가 있고 하니까 서로 북한은 서로 체제 자체가 믿지 못하게 의심하고 서로 그렇죠. 의심하고 서로 그냥 가서 또 고사질하고 이런 그 체계가 기대다 보니까 이 서로 그게 호상비판 생활청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생활청원 해가지고 그런 체계가 완전 세뇌됐으니까 이제 뭐 거기 뭐 사람들이 그냥 조금 살아가는 거죠. 몇 남매셨어요? 원래 태어나실 때 몇 남매셨어요? 제가 아들 사형제 아들 셋, 아들 넷, 아들 사형제 누이 하나. 누나 맨 뒤에 누나예요? 예, 위에가 누나, 그다음에 아들 셋 중에 몇 번째세요? 제가 막내예요. 막내요? 예. 와, 형들 셋에 누나 하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돌이 심하다니까 5년 6년. 그러니까 누이는 내가 뭐 어릴 때 시집을 갔고. 형들하고 같이 지금도 형들도 다 군대 갔고. 누나는 엄마 같겠네. 엄마 거의 엄마.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랄 때는 이제 가정 환경은 좀 어려웠어요? 아니면 보통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아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한 그런 성격이라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저기 차강도 부모님 고향 차강도에서 거기 그 시내방 지구에 그
이제 선진 분자로 내려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살된 그 전년지대다 나니까 거기 살된 거 그러니까 본토백이들은 싹 다 북한 북쪽으로 올려보내고 또 북쪽에서 선진 분자들을 다 내려오고. 아, 우리 아버지는 45년도 8.15 맞으면서 일본에 징용 끌려갔다가 탄광에서 고베 탄광에서 일하다가 4.15 8.15 해방을 맞으면서 북한으로. 그 아버지 직업은 뭐였었어요? 아버지 직업은?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농사를 짓죠. 아, 농사를?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로부장을 받으면서 경비 서면서 집에 그 마을에서 아버지가 양봉을 했어요. 아, 양봉? 아, 유독 우리 집에 양봉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양봉한 덕분에 그래도 괜찮았죠, 근데? 군인들이 와서 뭐 쌀 가져가서 꿀 바꿔가고 그 위생 지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약한 뭐 군인들을 위해서 쓴다고 해가지고 꿀 바꿔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좀 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은 안 해봤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여기 가까워서 사시는 데 가까워요? 네, 여기서 가깝죠. 지금 여기서는 누구랑 살고 계세요, 지금? 뭐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분하고 딸내미 자제분은 몇 학년이에요? 딸 하나. 몇 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6학년? 지금 그 캐나다를 갔다가 거기서 나가지고 왔지. 여기서 서울에 한국 와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서울에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2년 정도 있다가 여기로 와서부터 제가 지금 12년부터 여기서 정착해 살고 있어요. 아내분 한국분이에요, 그러면? 아니 같은 북한에서? 북한. 뭐, 아내분은 고향 어디세요? 저기 운덕군 아우지. 아, 그럼 오다가 만났어요? 아 여기 와서 와서? 그러면 여기서 만났으면은 아내분도 같은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시겠다. 그렇죠. 무슨 뭐 다 같은 그 북한에서 고향을 두고 부모 떠나서 또 형제들 떠나서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처지 공통점 그렇죠. 서로 있으니까. 공통점 있으니까 의지가 많이 됐죠.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아니, 뭐 찍으셔요? 예, 아까 얘기했어요. 재밌게.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세요? 예, 합니다. 안여택 TV입니다. 안여택 TV 많이 봐주세요. 안여택 TV. 안전한 여행 택시에서 안여택 TV. 여행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행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저기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북한에서 오신 분을 제가 많이 만나고 다녀가지고 귀하신 분이에요. 아주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울기도 사실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왜 그런 사연 많잖아요. 희망갑을 보다 보면은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 또. 그렇죠. 얼마나 그 굴곡진 그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선생님, 저기 예산에서 왜 막 파티하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좋고, 그게 너무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삶이 재미있어서 재밌게 이렇게 좀 지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행복하게 살아야죠, 앞으로 계속, 그죠? 제가 또 이 동영상을 편집을 한 그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 제가 밴드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500명가량 우리 탈북민들은 커뮤니티 하면서 정보도 또 소통 공유하고 서로 그러라고 생각했는데 뭐 재미나더라고요. 재밌죠. 네, 외로움도 또 여기 또 많이 그렇죠. 해소가 되고.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어릴 때 아버님이 그 양봉 같았으면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건 생각 안 나겠네, 많이, 그죠?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게는 살았는데, 근데 뭐 사회 전반 자체가 뭐 농사를 줘도 배급 자체를 뭐 별로 주지를 않으니까. 농사. 그게 다 군양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학교는 초등학교 이제 거기 인민학교죠? 중학교 뭐 예. 예. 까지 졸업하고 군대 나가서 군복무 10년 하고. 하고. 네. 그럼 제대하고는 이제 뭐 거기서 직장 다니셨어요? 아니 제대해가지고 외화벌이 또 10년을 했어요. 여기다 놓으면 돼. 외화벌이 10년 하시고 네. 외화벌이는 어디 가서 했어요? 외화벌이를 저기 온천 남포. 남포. 네. 거기서 이제 외화벌이를 10년을 또 하면서 또 그렇게 뭐 어렵게는 또 안 살고. 그럼 10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하고 여기로 wan 거죠. 10년 하고 나서 뭐 오게 된 계기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올 때? 왜 좀 계기가 제가 원래 전 군사분 교선 옆에서 네. 이 전년지대에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한국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 뭐 저쪽만 건너편에 교동도거든요. 교동도에서 남한 방송이 이렇게 막 들려오곤 해요. 그래서 듣기도 하고. 별도 라디오로도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아니 그건 제대돼서도 듣고 제대돼서 이제 외화벌이 하면서 듣고 영화도 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대돼서 고향에 10년을 군복무 10년 마치고 가니까 이 고향이라는 게 완전히 고향의 뒷산에가 이제 과일나무가 네. 배나무, 감나무가 있고 이렇게 복숭아도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형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뽕나무가 요만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뽕나무는 자체는 이제 그때 그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키워가지고 외화벌이에서 그 하느라고 인민들이 먹는 이제 과일나무는 싹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찌게 되면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사람 고향 마을이 한심하게 정말 이렇게 대고 저쪽 남한 쪽에는 불이 환하게 항상 켜져 있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말 이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판멸감, 인민들이 뭐 살든지 말든지 그냥 당 자금만 이렇게 해서 착취하려고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또 CD로 또 중국을 통해서 CD를 영화를 갖다가 보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다 나니까 이게 빨리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던 과정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순환 비행장으로 해서 김정일하고 이제 만나러 왔더라고. 맞아 그때.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세, 남북 간의 관계 거기서 조금 탈북을 좀 자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남북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탈북을 하면 이제 다시 이제 북송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처음 들어보네. 계속 저는 사이가 좋으니까 남북 사이가 좋으니까. 계속 라디오도 듣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서로 부자지간에 하는 방송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잠복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지. 아. 이따가 이제 그 5년이 지나고 또 네. 그러다가 나니까 또 이제 다음에 또 좀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또 권양수 여사하고 같이 또 38선 분계선으로 해서 또 김정일을 만나서 네, 맞아요. 가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만나는 장면을 보고 또 그래서 또 이거 또 안 돼갔구나. 그렇게 10년을 기다렸어요. 아. 제대에서부터 계속 그 아. 솔직히 말고 탈북 루트를 찾느라고 그 아. 타이밍을 이제 아. 노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로 이 기회가 왔는 걸 2008년 2월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다 이제 뭘 제안했냐면 비핵 개방 네. 3천 네. 제안을 했어요. 아. 이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네. 개방을 하면 국민 1인당 3,000불을 지불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니까 북한 김정일이가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그 독재 체제가 무너진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저절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네. 하면. 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이 비방중상하고 이명박 욕도 괴뢰욕도 뭐 이러면서 아주 남북 관계가 긴장 완화로 긴장 관계 이런 상태로 조성됐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때는 이때다. 지금은 바로 탈출할 기회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탈북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갖고 한 가정에 이제 외아버리 한 친구 영남 친구가. 그러면 탈북 루트를 처음에는 바다로 할 생각을 못하고 내가 외아버리를 그 해가지고 저 신의주 단동 그쪽에 네. 거기서 이제 그 넘겨주고 하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그 중국 그 저기 건너편에 단동이다 보이고 이래 거기 한번 또 갔댔지. 거기 한번 가서 보니까 이게 물살이 너무 빠르고 그것도 다 교두로 건너간다는 게 좀이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럼 또 장도 만포 쪽에 갔다가 거기서 밤에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압록강. 내가 우리 집도 바닷가에서 자라고 수영을 잘하거든요. 또 저번에 중간쯤에 가는데 물살이 너무 빠르지 뭐. 이게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이제 남한으로 올라고 수영을 하다가 물살이 빨라서 아니 중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게 올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지. 처음에. 게다가 다시 마포 그러니까 그 마포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포 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또 내려가다가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제는 바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 황해도 옹진에 맞은편에가 백령도 거기서 보이거든요. 맑은 날에. 그쪽에 배를 타고 쭉 걸려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가 그 군부대 그 외아버리 그 배를 끄는데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고기잡이 나갈 때 같이 나가자. 그 친구도 지금 남한 살고 있어요? 아니 거기 왔어요. 남한 오기 전에 그 친구가 남한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죠. 뭐 얘기 안 했죠? 그렇죠. 얘기 안 하죠, 그다음에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네. 그 사람 왜 뭐 보이고 싶어하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그렇죠. 그건 그래서 그 외아버리를 그래서
배를 한쪽 구해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다 나가서 나포 간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저쪽 신우주 쪽에 거기서부터 이제 잡았는데 거기 물이 차니까 고기가 잘 안 걸려요. 저 남쪽 방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냥 초도섬에서 이제 꽃게가 좀 잘 올라온다 이게요. 거기서 에일랜이 가까우니까 네. 거기서 이제 누가 꽃게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꽃게가 좀 있고 물이 또 고기가 좀 약간 좀 따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닷을 내리고 이제 거기서 꽃게잡이 하는 과정에 계속 기회만 봤지. 뭐 백린도가 이제 그쪽에서 저기 낮은 날에 보이곤 하니까 그래서 기회 보다가 이제 기회 보다가 6월 그때 5월 5일 날 음력 5월 5일 단오 날이요. 몇 년도죠 그때가? 2008년도. 2008년도. 네. 2008년. 예. 그날이 그러니까 음력으로 단오 날에 6월 21일 날이에요. 그래 단오 날에 그냥 그 꽃게는 안 잡고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 대방에서 가져온 빼주 뭐 고기 이런 거 먹으면서 그날 하루 노는 거야.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그냥 그 가판에서 그냥 그 술 먹고 그냥 다 정신없이 잘 때, 내가 배 이제 근무를 서겠다 자진해가지고 근무 서겠다 해가지고. 네, 원래 1시간씩 근무를 서고 교대해야 되는데 10시부터 근무를 서가지고 11시에 다른 사람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안 한 거예요. 안고 이제 선장실에 가서 조타실에 가서 조석표를 한 장 찢어가지고 왜 조석표가 있어야 그렇죠. 서해는 이 조수차 그렇죠. 물이 몇 시에 나가 그 물이 언제 들어오고 그런 걸 알아야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하나 찢어가지고 그러면 가판에 몰래 내려가서 물하고 물통 하나하고 이거 사품을 배에다 실었지. 쪽배에다 싣고 그러니까 썰물 시간이 1시간이 됐을 때요. 6시간은 물은 내려가거든요. 네. 그 시간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거야. 노를 져서. 근데 그것도 나침반이 없잖아요. 네.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물이 내려갈 때 위에 달을 반 거예요. 달이 초생달이 떴는데 그 달을 오른쪽에다 두고 한쪽 방향에다 두고 계속 내려간 거야. 네. 왜냐면 이거 달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 왼쪽에 있다 하면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쪽 방향에다 딱 그걸 기준을 맞추고 계속 내려갔지. 썰물 됐을 때. 그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백인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멀리서 보니까 배도 큰 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백령도가 보여가지고 마음이 그러죠. 야 이제 성공했구나. 그리고 계속 거기 가는데 한 2마일 정도에서 경비정이 하나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네. 투광등을 쫙 비춰. 네, 그랬어요. 이제 새벽 4시인데. 네. 근데 가까이 오더니 귀순이요? 그래. 네. 예,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고서는 올라오라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올라와가지고서는 거기서 그 해병대원들이 그냥 먹을 거 뜯어다 내다 주더라고. 먹으라고. 그냥 먹고 그리고 그 배는 혼자 타고 있었어요, 배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탈북을 이렇게 좀 위험하지만
이거 마지막 그래도 편하게 했네요. 예. 딴 사람에 비해서. 시간으로 보면 많이 단축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을 통해서 몽골, 뭐 태국으로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오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방법은 몰랐고 아, 내가 항상 연구하다 보니까 지름길을 선택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때 그냥 탈북할 당시에 집에 누구 살았어요?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음. 집에는 우리 와이프 있고 신발 장사하고 와이프 신발 장사하고 아들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아들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그때 어렸어요, 5살. 아. 지금은 뭐 이제 한 18인데. 그럼 그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와이프나 뭐 아들이랑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뭐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면 혹시 신고할까봐 그죠? 그렇죠. 만약에 한 집안에서 탈북하거나 한국에 갔다면 뭐 본인은 잡히면 총살이고 아, 그렇죠. 가족은 다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이거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예. 그 형제들은 이제 사람이 일려잖아요. 형제들은. 마청이 돌아가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둘째 형하고 셋째 형이 있죠. 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남한으로 와서 북한에 연락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형제들하고는 연락을 해보지는 않고 가족들하고는 가족한테 내가 돈을 한번 보내줬지. 돈도 송금하고. 예. 왜냐면 그때 10년 만에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치. 또 한국에 왔는 것조차도 모르지. 쪽배 내가 꽃게 잡는다고 나갔다가 그 행방불명 됐으니까 예. 바다에서 빠져 죽은 줄 알죠. 그렇죠. 못 내는 건 끔찍도 생각도 못 하죠. 그렇게 그렇죠. 죽었는 줄 알아요. 바다에 빠져 죽었는 줄 알지, 거의, 그죠? 자, 기적을 이룬 거죠. 이적이죠. 근데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게 결심하기까지, 넘어오기까지 말로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넘어오려고 딱 시도할 때, 내 가면 이제 끝나는구나. 북한에 영원히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건데, 더군다나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렇죠. 그게 자신과의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을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릴 것인가. 그렇죠. 이 문명의 갈림길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 게다가 북한 체제에서는 도저히 꿈도 희망도 이룰 수가 없겠다. 그냥 오직 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거의 그렇죠. 포기하게 되더라고. 그렇죠. 그 배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 경비정에 발견돼서 한국에 왔잖아요. 먹을 걸 막 줬어요. 먹을 거 이제 막 먹었겠네, 그죠? 네? 먹을 걸 막 줬잖아요. 한국 배 이제 왔을 때. 네. 먹을 걸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합동조사단인가? 네. 그래서 한 30분 인터뷰하고 그 인천공항에서 인천항에서 네. 하고 점심 먹고 바로 그 대성공사로 갔지. 응원 와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조사할 때 배 타고 온 사람은 다른 분들도 이제 탈북자들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다 혼자 그렇게 배 타고 오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다른 분들 고생 엄청 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죠? 거기 갔을 때 이제 뭐 몽골이나 태국이나 어쩌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고생 엄청 한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오다가 또 북송된 사람들도 있고, 그죠? 네. 같이 오는 일행들 중에 또 앞에 일행이 북송된다든가 막 그러면은 엄청 불안하게 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배 타고 왔으면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보통 건 아니니까 쉬운 거 아니니까 물론 뭐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 근래에도 두 가족이 이제 그 목선을 타고 왔는데 그렇게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네. 다 대부분이 다 뭐 저쪽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렇죠. 몽골이나 태국에서 이렇게 오지. 그렇죠. 많이 힘들 때 많죠, 마음이. 그죠? 그렇죠. 그게 뭐 그때 틀리겠지만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 때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살아도 돈을 잘 벌고 잘 살아도 뭐 진짜 마음 고생을 항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나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내가 또 이렇게 잘 됐으면 이거 자랑도 막 하고 싶고 막 네? 그렇죠. 그 막 이런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죠? 네. 고향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근데 보통 선생님도 북한에 계실 때 뭐 이 김씨,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적 있잖아요, 그죠? 뭐 김정일이가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결국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도 94년 7월 8일에 죽었는데도 뭐 그게 뭐 나한테 그렇게 뭐 크게 이해관계를 따져놓고 볼 때는 뭐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고 그러는 네. 건 없었네, 그러면? 없었죠. 아. 근데 뭐 근데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도 그런 그 공개적인 그런 그 추모하는 장소에서는 눈물 흘린 척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보이부 스파이들이 보이부가 새끼들이 다 보니까 사상 공정을 위해서. 그렇죠. 난 또 군 복무 10년 하면서 입당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남들은 더 열심히 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아버리 좋은 직업도 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북한에 살면서는 막 밥 못 먹고 막 이런 적은 없었네요, 그죠?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거 없었네요. 어릴 때부터 그렇고 사회 나와서도 뭐 그 군 복무에 대한 해서 군 복무하는 과정에 입당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 군 복무하면서 이 만기 복무가 지금 10년이잖아요. 네. 이 10년을이라는 게 말로 쉽지 그 군대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여기 지금 한국 군인들처럼 뭐 한 주일에 뭐 이게 고기도 몇 번 주고 고기라는 거는 명절날에 주는데 그 대가리 같은 거 하나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 한 100명 넘게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는 그 국물이지 뭐 돼지 새끼가 돼지 머리가 그렇죠. 장화 씻고 지나간 국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돼지는 삶았는데 네. 그 고기는 한 점도 없는 거야. 아직 그들어. 왜냐면 식당 부모들이 그 고기를 다 잘라서 자기네가 먹고, 먹고. 응. 그러니까 그냥 물 뿐이지. 그런 걸 먹고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뭐 쌀도 그 군인이 800g인데 하루 급식량이 그 800g이면은 이 보통 지금 그 군인 그 식기에 예. 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밥이 올라와야 돼 하루 세끼. 그렇죠. 근데 뭐 그 밥그릇에서 이만큼 쑥 내리가 그것도 또 뭐 여기처럼 이렇게 끈기가 있는 밥이 아니라 예. 이? 예. 훅 올라가- 불면은 날아가는 올라가는 중으로 거야, 예. 물을 붓고 또 저 끓이다가 또 물을 또 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밥에 붓기가 하나도 없어. 그런 걸 뭐 숟가락 꾹꾹 누르면 2숟가락밖에 안 돼. 그런 걸 먹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기름도 하나도 못 먹고 염장무 딱 하루 세끼 염장 배추국 시래기국 먹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뭐 응? 그런 속에서 군 복무를 10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군복무 하는 기간에 영양실조 걸려서 집에 가고, 예, 군복무 하는 기간에 도둑질 해가지고 그 민가에 내려가서 털먹다가 잡혀서 또, 예? 또 집에 가고 10년을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나는 그 10년 동안 하면서 입당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이제 거기 살아남다고 뭐 총살 당하거나 뭐 죽을 죄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뭐 이제 자신은 총살 당하거나 무슨 죄를 짓거나 그러면 넘어오는 경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거는 충분히 공감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런 상황도 아니면서 머리가 깨어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약간 남들하고 틀리게 남들이 진짜 충성하고 김씨가 충성하고 그 다리 쩔룩쩔룩하는 거 보면서 막 울면서 장군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보면은 선생님 속으로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남들처럼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뭐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거기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거기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죠. 예. 김정일이나 지금 김정은이가 네. 솔직히 말 사람을 사람같이 봐요. 그죠.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젊은 놈이 아니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가고서 있는데 거기서 담배 꼬나 물고 털고 그 어린애들 그 유치원에 가서도 담배 피고 이거 담배 연기가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이놈은 그 국민들을 개 돼지보다도 벌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남한에 와서 생각한 거잖아요. 예? 남한에 와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북한에서 그 생각 가면 못했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장면은 잘 안 내보내는데. 안 내보내야죠. 예, 담배 피고 뭐 그런 거는 잘 안 내보내지. 그러니까 담배 때 들고 있는 것까지는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피고 뭐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 여기서는 그런 쭉 이렇게 라이브식으로 다 나오다 나니까 네. 그걸 내보내지. 그 김일성, 김정은이 마누라 몇 명이고 막 많잖아요. 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니면 거기서 알았어요? 북한에서? 글쎄 그것도 바뀌는 거가 김일성이 잡아라. 김정숙이가 이때 보면은 김정숙이하고 살았잖아요. 네. 김정숙이가 죽고 네. 김성애가 또 있었어. 예. 그 김성애 아들이 김평일이, 네, 김평일이. 김영일이 네. 그 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평일이가 아버지처럼 닮았어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영일이도 아버지처럼 닮았어. 그 원래 김성애가 또 구구 그러잖아요. 근데 김영일은 내가 외화벌이 할 때, 우리 거기서 같이 낚시질도 하고, 그랬구나. 네, 낚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다 어제 대통령처럼 따로 다 갖다 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김영일이는 그때 어디 가지 금당 그 아버지 별장에 내려와 있으면서 그 낚시질 계속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수요반에. 그랬더니 가람으로 죽고. 그 집안이 원래 술을 잘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김정일이 마누라 몇 명인지도 여기 남한 와서 알았어요? 그렇지, 그렇죠. 북한에서 알았어요? 아니 그거는 여기 와서 알았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결혼한 건 알았잖아요. 김정일도 북한에서는, 그죠? 근데 그럼요. 마누라 몇 명인지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런 건 잘 때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죠. 내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지만은 가고 싶을 게 고향이, 저는 고향이 충북 충주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지었는데 충주에도 고향인데도 자주 가요. 저는 거의 뭐 매주 가다시피 하고 자주 가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는 월세를 줬어요. 충주 집에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월세, 딴 사람은 월세를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나는 그 근처를 보느냐고 자주 가요. 집 전경을 보느냐고.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고향이고 내가 주변 지역도 많이 나도 알고. 알았으니까. 근데 선생님도 내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죠? 특히 이제 네. 설날이라든가 네. 추석 때 되면 그 고향에 대한 생각, 그 그리움, 지금 정말 막 갈마들죠. 그렇죠, 그렇죠. 남들은 이제 뭐 고향을 찾아가고 뭐 부모를 찾아가고 하는데 이건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향을 잃은 나그네 신세라. 그렇죠.
그때는 정말 뭐 지척이지만 가볼 수도 없고 참 그때는 안타깝죠. 손님 외모가 잘생겼다는 얘기 총각 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아예 그럼요. 많이 들었죠? 많이. 눈도 그렇고 보통 우리 동양인 눈은 좀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눈도 크고 이게 그런 총각 때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그런 얼굴이잖아요. 대부분 다 연예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일단은. 뭐. 그렇죠. 사람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그 덕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몸무게도 항상 이 정도 나왔어요, 북한에서도? 아, 예. 그럼요. 지금 몸무게가 저는 불어나지가 않아요. 네, 북한에서도 항상 이 정도? 68kg 군대 때 그 몸무게고, 그냥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내가 계속 운동도 하고 또, 이 새벽에 나오기에는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우리 집에, 북한에서도 어릴 때도 운동했어요? 학교에서? 아니, 집에서? 아, 우리 집에서 운동? 우리 집에 그 형들이 그 갖다 놓은 권투클럽도 있었고, 아령도 있었고, 철봉까지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우리 집안 형제들이 또 운동을 좋아해요. 그 아버지 닮아서 그냥 부지런하고 새벽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계속 퇴근해가지고서는 봉사하러 다니지 않는가 하면 봉사할 거 없을 때는 계속 운동하고 여기 불악산에도 올라가서 운동하고. 술, 담배는요? 아, 술은 뭐 조금 그냥 먹고. 조금 마시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소맥을 조금 한두 잔 먹고 이렇게 뭐 술은 즐겨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피고. 아, 담배 원래 안 폈어요? 어릴 아니. 때부터 안 폈어요? 담배를 피웠는데 어릴 때부터 군대 나와서 끊었어요. 아. 네, 군대 때 가지고 고향 그리워서 울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네? 고향 그리워서 울고 그런 적 있죠? 아니 언제냐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때 처음에는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 그렇죠. 고향 생각에. 그러니까 그렇겠죠, 뭐. 안 그렇겠어요? 사모님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지금 사모님은? 예? 사모님은 교회에서 아니 만났어요? 그냥 서로 그냥 연애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 예 그냥 만나서 그냥 네 사장님보다 몇 살 어리세요? 몇 살 차이 나요? 나보다 8년이요. 8년 어려요? 예. 어리시네요. 사모님은 가족 중에 그 넘어올 때 사모님은 태국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가족 다 같이? 아니 혼자. 그럼 가족도 북한에 계시겠네요? 가족들. 아니 북한에 있죠. 아휴, 마음고생 많이 하겠다. 여자들은 더해요, 남자보다. 마음고생이. 선생님은 딱 결정을 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냥 네, 마음 그렇죠. 먹고. 근데 여자들은 얼떨결에 막 넘어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음고생을 더해. 나는 진짜 이게 연구를 많이 해서 한국에 가려고. 이게 보다는 지금 내가 그때 생각이 옳았다는 걸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때 20대 청년 2명이 넘어왔댔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네. 그래서 그 살인자로 이렇게 누명을 벗어가지고 판정으로 북송을 시켰잖아요. 네. 그때 보고 내가 10년을 기다리다가 탈북인 거예요. 정말 잘했다. 봉사활동 나가신다 했잖아요. 봉사활동 주로 나오면 어디로 나가세요? 어떤데? 여기 애양보육원이죠. 아, 보육원? 아.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누구랑 같이 나가요? 우리 회사에서 봉사 이제 할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 아,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그 이제 봉사할 때는 알려줘요. 아, 그러면 그 공지 띄워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며칠 날 이제 봉사한다. 몇 시. 그러면 이제 뭐 서울, 뭐 저기 당진, 뭐 이거 시흥, 뭐 여기서 우리 회원들이 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또 와요. 아, 그렇구나. 계속 봉사하고. 선생님 여기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교육 받았잖아요. 저기 하나원에서 교육 받았잖아요. 예. 교육 받고 나서 집을 배정 받았겠네요. 어디로? 처음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천동에 임대아파트 받아가지고 예. 13평 맞죠? 처음에 13평 받았나요? 14평짜리. 14평짜리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다가 그죠?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 갔다가 캐나다에 혼자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어요. 혼자 갔다가 몇 년 있었다고요? 아니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대요. 같이 몇 년 있었어요? 2년이요. 2년 있다가 예. 다시 한국에 온 거네요. 거기서 일을 하려고 갔는데 이제 일하다가 이제 온 거네, 그죠? 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지. 거기서 일하다가 어, 거기서 이제 칼라 강판 지붕 어. 이걸 했어요. 아 칼라 강판? 예, 칼라 강판. 캐나다는 칼라 강판이 아니고 거기 지붕은 이게 그 이런 그 나무로 이렇게 해서만 거의 1년에 거의 한 5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싹 다고 내리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와서 한국에서 또 칼라 강판 일을 했죠. 한국에는 이거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그런 이 철판을 갖다가 지붕 모형을 만들어서 그 칼라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지붕, 파란 지붕 뭐 응?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분은 처음에 여기서 받은 거예요? 임대아파트? 처음에 받을 때? 지금 네. 여기 사는데? 여기서. 아내가 처음 받아놓은 거네, 지금 사는 데가? 네. 아. 그럼 그러다 지금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7년 됐어요, 오래까지. 7년이요? 처음에 어떻게 여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가랑판 일을 했다고 했잖아. 네, 그거 하다가 그 지붕 거기 회사에 그 판넬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네. 우리 그 회사 일꾼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한 달 월급은 얼마고, 응? 이제 거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거기가 월급도 높고 안정적이고 그렇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거기 이제 네. 그래서 바로 옮겨서 일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받아주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는 그 칼랑판 일을 하다가 트럭을 했어요. 아, 들어. 아. 트럭을 해가지고 그 잉바디 1톤 트럭 네. 사업자 그 해가지고 그렇게 한참 하는데 여기서 전화 온 거예요. 회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전화 오니까 내가 그때 당시엔 한 달에 500을 벌 때인데 7년 전에 그래가지고 한참 잘 보니까 안 가겠다고 그랬지. 아니 지금 괜찮다고 이제는. 그 이러다가 봄부터 하다 가을 되니까 이게 뭐 서울에 올라가도 이거 물건을 싣고 내려올 게 없더라고. 아, 점차 이거 물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뭐 500무 사고 저기 뭐 한솔 아트원제지 그때 500씩 벌 때는 한솔 아트원제지에 지입으로 들어갔댔거든요. 아. 근데 그게 외정 때부터 그 있는 건물인데
그게 그 종이가 이제는 너무 이제는 그 낙후해 돼가지고 종이가 나갔다간 이거 인쇄가 먹지 않아가지고 다시 빠꾸 들어오고 하니까 저 공장을 이제 폐쇄했어요. 아. 폐쇄하면서 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차를 가지고 24시코를 시작했지.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매출이 점점 줄어들더라고. 고정 쪽에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한 뭐 300이 더, 또 200이 더. 그래서 한 대가 또 다시 여기 전화를 했어요. 그 회사에다 전화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면접을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면접을 봤죠. 아,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스카우트 돼가지고 하자. 탈북민은 최초로 저 혼자예요 지금까지. 아. 배 타고 넘어올 때 이게 막 파도 시시시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중고비도 남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바다로 올라오갔다고 할 때는 예. 우선 사람의 의지가 강해야 돼. 그렇죠. 그 바다에 솔직히 무슨 나침반도 없고, 예. 무슨 이런 육로라면 길을 잃으면 물어볼 사람도 있잖아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자연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언제 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 연구도 해야 되지만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힘이.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예. 파도가 치면은 이거 배를 그 파도를 피해서 피어갔다고 옆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가 지금 확 오잖아요. 예. 파도를 딱 맞받아 배를 아. 이렇게 아. 서고 내가 이거 노를 쥐면서 그 방향을 유지해야 돼. 아. 그러면 이 파도가 이렇게 와가지고 파도 따라서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내려가면 쑥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지. 그걸 놓주면서 내가 조절해야 돼 방향을. 그 힘이 딸려서 이제 포기하는 순간 나는 물에 이거 배가 뒤집히면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배에 들어오면 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파도가 그 서해는 그 이제 썰물 때 이제 그때 파도가 많죠. 아. 근데 그거 계속 치는 게 아니야. 한 시간 길어야 한 시간 짧으면 한 40분 정도면 그게 또 파도가 또 수그러들어요. 그때까지 이제 내가 그 육체적으로 한계점을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좀 버텨야죠. 그래도 그렇게 오면서 죽는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죠? 나 이제 인생 끝난다. 그렇죠. 그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나이 대장부가 한번 길을 떠났으면 그걸 실행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뭐 여기서 못하면은 여기서 죽든지 예. 뭐 죽어도 갖고 왜 북한에서 그 개돼지처럼 사느니 그렇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 그 군원행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가서 그냥 그 무슨 그 풀뿌리 캐다가 그러면 또 이거 논밭에 이거 벼빈 그루터기 갖다가 그걸 뭐 키쳐가지고 그걸로 국수 눌러서 아마 그 여기 개돼지 줘도 안 먹을걸요. 그런 거 영양가루 하나도 없는 걸 그걸 대용식품이라고 먹으라고 그러고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그 뭐지 뭐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배때기 남산배처럼 불러가지고 저점 났어요, 저점. 잘 걷지도 못하면서 네. 국민들은 어디서 그 영양 가치도 없는 그
모구라일구 이게 완전히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북한에서 안 그랬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그런 생각 했었어요? 북한 사람들도 응. 이제는 그렇잖아요. 새해 때마다 아 이제 뭐 조금만 참자 뭐 이러면서 그 신년사랑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들리지도 않아요. 개소리 친다. 근데 혼자만 생각하지 이제 그걸 갖다가 말을 못하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같이 그렇죠. 수도쿵 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점차 이 한멸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거기 있지만 한 생각은 저기 대한민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선생님 부모님도 그렇고 모두 이게 교육적으로 막 세뇌 교육을 시키기 어릴 때 선생님 막 시켰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못 할 텐데 세뇌 교육을 막 시켰으면은 선생님 부모님이 첫째 가정적으로 네. 아예 세뇌 교육을 딱 우리 북한이 최고고 막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켰으면은 근데 약간 자유분방에 큰 것 같아요 선생님 자유분방하게. 저는 원래 그 자유를 좋아했어요. 아. 어릴 때부터 항상 내 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체도 같죠. 무슨 뭐 중앙당 간부가 아닌 이상은 그 체제가 좋다고 이 뭐 자녀들한테 그런 선전을 못하지. 가르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 70%는 저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체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그 웅성웅성해서 말하는 거 뭐가 에이 전쟁이나 콱 터져라. 솔직히 그거는 무슨 체제하고 관계없는 일이라네요. 예. 그쵸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거 저는 다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체제가 나쁘다. 네. 예, 배급도 안 주고 예? 뭐 이런 걸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앞전에 전쟁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어저께 이제 메시지 올 때 아침에 새벽에. 아니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려고 이제 그거 볼 제가 없지. 다시 더 우리가 일하니까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뭐 글쎄 놀랐겠지. 저 엄청 놀랐어요. 전 바깥에 막 폭격이 떨어져. 이게 메시지가 딱 왔어요. 전쟁 일어난 것처럼 아침에. 지금 대피할 준비하라고 이제 뭐 노인 약자 어린이 먼저 대피시키고 대피를 준비하라고 딱 메시지 왔어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서울 시민들만 그러고 그러니까. 예, 밖에 베란다에 밖에 쳐다봤어요. 폭소리 막 떨어지냐, 포탄이 떨어지냐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밖에 쳐다봤어요. 계속 한동안 보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 그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막 뭐 폭탄이 떨어지고 막 미사일 뭐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보일 줄 알고. 그렇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밖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울시 그 행정안전부에서 잘못 문자를. 근데 나중에 한참 밑에 잘못 떴다고 이제 오보라고 이렇게 떴잖아요. 난 그래서 얼마나 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에는. 근데 선생님은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었네 그러면 거의. 그 경기도 쪽에는 거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좋은 국가적으로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똑같이 가는데 요 서울시만 서울 시민들한테만 보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이나抗나라 저도 그런 생각한 적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빈부격차가 심한데 물론 뭐 북한에는 옛날에 지주들 있잖아요. 처음에 김일성이가 처음에 정권 잡을 때 그렇죠. 지주들 다 갖다 잡아들였잖아요. 지주들 또 땅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죠? 지주 자본가들 다 재산 몰수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많이 38성 넘어서 그 토지 문서 가지고 이 토지 문서를 땅에다 묻은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걸 또 가지고 보따리 안고서는 38선 넘어간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 내가 사는 연안에도 그래서 그 올남자 가족이라고 그게 많아요. 맞아요. 올남자. 그러니까 그 가족은 거기다 놔두고 이제 그 토지 문서 하나
꿍져가지고 38선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남자 가족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 그럴 수밖에 그 없어. 거기 원래 저 45년 8.15 맞으면서는 그 이쪽에 황해도 연안 이쪽에가 이남 지역이었어요. 아, 이남 지역에다가 이제 53년 7월 27일 이제 그 38선을 그을 때 이제 그게 북한 쪽으로 가고 아. 남쪽에는 맞아요. 북한 쪽으로 가고 맞아요. 저쪽 강원도 이북 쪽에는 예. 한국으로 어, 내려가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랬어요. 그렇게 38선을 그렇게 갈랐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원래 해방 직후에는 대한민국 이거 지지들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남 지역이었으니까. 이남 지역 지지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거기서 계급 그러니까 그 세뇌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러지 지지들이 그렇게 악착하게 농민들한테 뭐 피땀을 흘리게 그런 거 없었다고 그래. 그 쌀 없다면 쌀도 꽂주고. 그렇죠. 네. 이렇게 몰코도 뭐 이게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이 대한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뭐니까 지주들이 좋다는 걸 자치계급으로 이렇게 해야 자기 김수성 정권 그 독재 체제가 그 세뇌 교육을 시키겠으니까 이걸 아주 역사를 엄여해가지고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다 잰 거예요. 예. 그리 전쟁도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쳐들어왔다고 그러지 북한은.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군복무 10년 하면서 나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역사 내가 전쟁 승리 기념관에 가서 다 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네 지상 맞지 않은 게 올해는 이 공격하는 사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면 방어하는 사람이 10배 돼야 내가 견디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쳐들어왔다고 이제 북한을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3일 만에 서울을 내려갔다는 말이야.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방비 상태에서 먼저 쳐들어왔으면 이 대한민국이 저 평양을 넘어서 신의주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돼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다 점령되고 이게 좀 근데 여기 와서 오해가 뭐 풀렸지. 내가 이 북한이 먼저 쳐들어왔구나. 그렇죠. 북한에서 같이 살던 친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남한 와서 만난 경우 있었어요. 남한 와서 만난 경우.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되게 반가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갑자기 그렇죠. 그런 경우 엄청 반갑잖아요. 근데 여기 솔직히 말해서 한경도 쪽에 네. 국경 쪽에는 그게 많은데 네. 솔직히 뭐 황해도 연안에서 온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죠. 내륙지대에서 네. 요 국경 무슨 뭐 해령 단천 뭐 해령이나 요 저 무슨 무산 네. 뭐 해산 요 국경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동네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많지. 그렇죠. 그쪽 사람들 많죠. 선생님 같은 경우 그렇게 반가운 사람 그걸 못 만났겠네. 남한에 네, 와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 근데 일단 북한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다 반갑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 반갑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같은 고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렇게 뭐 다 고생하면서 온 공통점이 다 있는데 전부 다. 에휴,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고 오다 그 생활고까지 겹친 사람들은 엄청 힘든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그렇죠. 아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예. 여기 와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 쉽지 않아요. 선생님 아까 내가 그 노원구에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노원구에 51살인데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딱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청에서 문자 뜯고 다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자살을 한 거예요. 노원구에 51살인데 남자요? 예. 근데 이게
생활고까지 겹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마음고생이 일단 잘 살아도 마음고생이 심한데 생활고까지 겹치면 엄청 힘든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선생님은 직장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그거 매일매일 일용직 때 힘들어요. 노가다도요, 말이 노가다지 힘들어요. 노가다 말이 노가다지. 남자들 왜 여자들은 그래도 식당이나 뭐 이런데 어디 뭐 파출부나 뭐 일할 때 남자들보다는 좀 수월해요, 여자들이. 그렇지. 여기 여자들이 또 직업이 많잖아요. 쉽게 네.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더 수월해요. 남자들은 말이 노가다 한다 그러지, 노가다 하루 하고 나면 막 그다음날 일 못하고, 일이 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벽 3시. 비가 오면 또뭐 예, 그게 쉽지 않아요. 남자들 일하는 게. 여자들은 좀 더 수월해요, 남자보다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여자들은 좀 안정된 삶을 살잖아요, 결혼하면. 그분은 혼자 살다가 죽은 거예요? 네, 혼자 살다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은요, 결혼할 때도 조건이 선생님이 잘생겼으니까 좀 더 쉽지만, 예? 이게 남자들은 이 결혼하기도 좀 더 힘들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남한에 정착하면서 돈도 있어야 결혼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맞아야 결혼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몸만 있어도 결혼을 하잖아요, 대부분. 여자들은 뭐, 아니, 자기가 안 가면 자기가 안 가는 거지, 다 가요. 남자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여자들 보면은 네. 얼굴이 못생겨서도 여자는? 한국 사람들하고 살더라고. 여자들은 다 가요. 여자들은 다 가는데, 그만큼 남자들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생활까지 겹치면은 힘들어요. 또 거기다 북한의 가족들도 그리워하지. 막 이게 뭐 다시 다 내려와서 해피엔딩으로 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있긴 있지만 드물잖아요. 그러나 네. 생각해야 돼. 내가 거기서 그렇게 뭐 북한에 정말 싫어서 완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또 가라 그래서 완 사람도 없어.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고 네. 예,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왔으면 정말 보란 듯이 뭐 빈터에서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하나하나 자기가 기술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기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렇죠. 아니 정말 뭐 여기 사람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또 그렇게 꽁에 있는 사람들 옹졸하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각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는 하늘을 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막 여기만 목매가지고 여기만 포로돼서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지칠 때도 있고 그래. 맞아요. 그때 언제가 힘들면 저 하늘을 보면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맞아요. 예, 그건 우주 공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정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사람들한 노력하면은 정말 하늘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하늘도 이게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지. 가만히 있고 뭘 하기 싫어 길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 손잡아치지 않아요. 맞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만이 도와주려고 길고 맞아요. 뭐 이렇게 가서 같이 손잡아주고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러지. 뭐 혼자서 그렇게 다 사회적인 문을 닫아매고 스스로 닫아매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양지를 내다볼 수가 없어. 음지에서만 본인이 음지를 지향하니까. 그렇죠. 항상. 선생님은 지금 그러고 이제 퇴근했잖아요. 2시에 퇴근했으면 이제 주무시고 몇 시에 또 일 나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네. 3시 반에 알람 해놓고 내일 4시 도착하면 4시. 4시 반까지 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좀 저녁 뭐 지금은 이제 퇴근했으니까 이제 퇴근해서 이제 뭐 좀 이제 운동은 매일 하세요? 운동 매일 해요. 어디서 해요, 운동은? 운동 뭐 거기 불악산에도 올라가고
운동하고 운동할 때는 집 가까운데 그 불악산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같이 해 사모님하고 운동? 예? 같이 해 아니 사모님하고 아니 운동? 저 혼자. 사모님은 이 친구 아니 일하니까 또. 일 또 다니시니까. 청소 일해요. 몇 시에 들어오세요, 사모님은? 뭐 어떤 때는 빨리 들어오고 어떤 때는 못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 아, 근데 이 사람은 운동을 별로 좋아 안 해. 아, 나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샤워를 쭉 하고 되면 산에 올라가면 그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물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사람 몸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사람 몸에 그 나쁜 탄산가스를 이놈이 흡수하고 이 사람 몸에 좋은 그 피톤치드, 산소라든가 에너지를 사람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다시 그 정말 에너지가 이런 부활된다고 봐야 되나? 소위 운동하고 이제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내 하모니카도 불고 보통 몇 시쯤 보통 그리고 나면 몇 시쯤 보통 내려와요? 예? 산에 운동은 몇 시? 보통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2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이제 뭐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운동하고 그럼 몇 시 정도 돼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저녁은 9시면 9시 한 좀 자요. 9시쯤. 9시쯤 사모님도 몇 시 들어요? 사모님은? 그때 자야 돼요. 그때 좀 가져와서 같이. 네. 사모님 아침에 사람도 새벽에 또 새벽에 나시니까. 그 상가 건물 청소도 하고 또 청소 또 이거 오다 받아가지고 청소도 입주 청소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 쉬는 날은 언제 쉬세요? 쉬는 날은? 쉬는 날은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 날? 매주 토요일도 12시까지 근무해야 되니까. 12시까지 가지고 평일 날 빨간 씨도 근무하고 그럼요. 토요일 날 이게 토요일 날은 12시까지 네.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뭐 TV도 보고 뭐 그때는 또 혼자 저기는 좀 쉬기도 하고 해야죠. 봉사 활동은 언제 가세요 보통? 봉사활동은 여기 애양보육원에서 네. 뭐 해달라고 할 때 일요일 날 같은 날 연락이 가요? 와요. 일요일- 일요일은 아니죠. 평일 날? 모두 다 쉬니까 평일 날? 그냥 평일에 아 평일 날. 퇴근해가지고 아 여기 인근에 그 탈북 같이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네. 세터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네. 모이는 거는 그거 말고 그 봉사 활동 말고 따로 이렇게 모이고 정기적으로 하나요? 그럼 이제 뭐 따라 이제 뭐 우리가 모임 같은 거 이제 어디 이제 펜션 같은 거 잡고 뭐 이렇게 하자 뭐 공지를 띄워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내가지고 가서 또 같이 놀고. 그 예산에 갔던 거는 누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가평에서 네. 요 3월에 놀았거든요. 그때 왔던 분이 이 우리가 분위기 좋고 그럼 다 좋은 사람들 있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예산에서 문화수 예술단 단장을 해요. 그 집에 소도 키우고 그 신랑하고 같이. 그분이 왔다가 보더니 다음에 예산에다가 자가 펜션을 예약해 놓겠으니까 거기서 놀자 그러더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2박 3일을 거기서 제가 즐겁게 놀았죠. 그거 보면서 재밌게 이렇게 노는 거 재밌게 이렇게 그거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좀 이런 기회가 재밌는 시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계속 가끔씩 놀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오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흐뭇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좀 잡스러운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놀 때 그죠? 그런 사람 우리는 잡생각 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항상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즐길 것인가. 8월달에 여름 휴가철을 맞으면서 그것도 이제 내가 또 아는 사람들 또 통해서 펜션도 또 알아보라 그러고 이제 8월달에 이제 가서 또 이제 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휴가 때는 어디 갔었어요? 네? 작년 여름휴가 때는 어디 갔어요? 저기 여수에 2박 3일 갔대요. 여수에? 여수 오동도 뭐 네, 거기 딱 바닷가 옆에 항이람도 있고 거기. 거기다 펜션을 잡고 어. 뭐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생각만 뭐 가진다는 것도 그것도 힘들고 쉽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즐거워지고 또 슬픈 일만 자꾸 이거 항상 자기가 스스로 답답한 그런 느낌 가지고 살면 또 답답한 일만 생기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건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야. 딱 열쇠를 잠그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참 사장님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제가 아까 느끼는 게 그런 생각을 열심히 사는 모습 이게 진짜 그 직업이 제일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한테는요 직업이 이렇게 좀 안정돼야지 좀 일이 안정돼야지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게 좀 에너지도 솟고 막 운동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이 좀 안정이 돼야. 근데 그게 안정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또 사실 짜증도 힘들면 짜증이 더 나잖아요. 왜? 그러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북한에 대해서 마음고생을 요새는 그래도 좀 조금 이제 좀 옛날보다는 좀 덜 하겠네요. 초창기보다는 그죠? 그렇죠. 이제는 뭐 그때하고는 물론 뭐 그때도 솔직히 말씀 무슨 간부 생활을 하지만 외화벌이라면 북한에서 그래도 제일 이거 그래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이 좀 있잖아요. 선망하는 직업이고 그렇죠. 외화벌이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사는 거는 괜찮으니까 설날에는 솔직히 돼지고기 기름 다 해주고 그거 가끔씩 또 배급도 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아니 근데 그 신발 장사 했다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네. 아니, 그거 돈 있어야 하잖아요 북한에서.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네. 기반을 잡힌 거네 그죠? 그렇죠. 그죠? 그 정도 하려면 좀 미천이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 기회도 또 신발 장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 시장에서 하던 거였어요? 시장에 자리가 딱 있어요. 그거 들어갈 때 근데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얘기 들어서 하기가. 그 자리에 하나 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죠. 돈도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죠. 미천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게. 그럼 그거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하신 일은?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외화벌이하고 집사람은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해왔어요. 내가 만나가지고. 아휴, 아무튼 선생님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못 살고 막 어렵고 막 이러면 넘어온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쉽지 않은 건데 참 어려운 결정하시고 그만큼 갈망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신 건데 와.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내 힘들고 되게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가거나 뭐 잘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넘어오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남녀간에 연애 거기서 결혼 못하니까 여기 와서 도망오다시피 오는 사람도 봤고요. 거기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신분 차이 때문에 반대하니까 남원으로 오자서 넘어오는데 양가 가족들이 또 그거 편지 써놓고 왔으니까 그거 알고 다 따로 넘어왔잖아요. 전부 다 양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뭐 잘 사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게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넘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먼저 그 바뀐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가족들 다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그리고 되게 다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참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왜냐면 가족들도 아들이라도요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아들들 놓고 왔대요. 그랬더니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글쎄 제대해 보니까 같이 데려오려고 했더니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빨갱이가 돼가지고 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다리 쩔쩔 보면 막 운대요 막 그냥 장군님 저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걔한테 얘기하면은 신고한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엄마만 넘어오고 아들 놓고 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무지렁이 같은 인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자기가 솔직히 말해 괜찮아요. 북한이 솔직히 말해서 김일성이가 있을 때 주치상이라고 그게 원래 주치상이야. 여기 대한민국에 온 황정엽 네, 황정엽이에요. 당비서, 노동당 비서 그게 원래 만들었는데 김정일이가 자기가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그렇죠. 자기 운명을 개척한 신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사상. 그게 바로 주체사상의 본질인데,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국가나 당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래요. 그 군대 나갈 때도 예? 저기 예? 당과 수령, 조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네. 그리고 뭐 항상 보면은 뭐 이제 그 집단 생활하면서도 그 이제 초상화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닦고 뭐 이렇게 뭐 해야 하고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집단 생활에서는 군부대 생활에서는 글쎄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얘는 하루 세끼 그래도 뭐 폭탄 맞은 밥이라도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급 한 톨을 안 주고 네. 월급도 안 주잖아요. 네.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요하고 뭐 무슨 강연이라든가 무슨 생활청화 하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모순되는 거죠. 맞아요. 네. 아니 소새끼도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일하러 가자고 회초리를 때리고 하는 거지. 하물며 사람한테 이렇게 생활 조건도 보장해 주지 않고 네. 그냥 나만 하늘처럼 믿어라 하면은 뭐 믿는 놈이 그 사람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김연이라는 여자 알아요? 김연이라고? 알죠? 알아요. 네. 그 저 멍청이 같은 여자 있어요. 네, 그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진짜 야, 참 그 여자는 아니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네. 중국에 가서 뭐 중국 대사관을 가든 뭐 어디 가든 하물며 여기서 지금 뭐 판문점을 통해서 뭐 아니 판문점이 아니라 철책을 넘어서 가면 되잖아. 가다가 지뢰 밟으면 말 쏘고 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지뢰 네. 그 판문점 넘는 건 안 되고 지뢰 걸리면 죽을 목숨이 위험하니까. 근데 그 가다가 또 잡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 중국 가는 거는 중국 가서 북한 대사관 가서 가면 되는데 네. 중국 이 사람은 여권이 안 나오잖아요. 여건이 없어 그 여자. 처음부터 안 주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계속 간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올 때는 거기서 뭐 이제 뭐 간이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중국에 여권 갖고 갔다가 이제 거기 이렇게 왔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에 딸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그 그림자 꽃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네? 그림자 꽃이라는 영화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그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림자 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림자 꽃이요? 네, 그림자 꽃이 김연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아. 그 사람이 실생활을 다 찍은 거고 이제 북한은 우리가 못 가잖아요. 감독이 남한 감독이 북한은 핀란드 감독이 들어가서 찍었어요. 그 남편하고 딸 영금이라고 이제 걔랑 이제 인터뷰하고 이 김연이랑 그 남편이랑 영상 통화하는 것도 나와요. 영화에 보면 북한이 허락을 한 거죠. 이 여자는 북한을 간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영상 통화하는 거 나오고 그 걔 남편이 의사예요. 무슨 대학의 의사인데 의사고 딸도 뭐 이제 직장 다니는데 딸 그 친정 가족들 다 영상 통화하는 거 다 나와요. 영화에 보면은. 그리고 뭐 그쪽에서도 항상 인터뷰를 항상 많이 내보내서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 딸이 인터뷰하는 것도 나는 오만이 없는 결혼식은 결혼식 무효하여 결혼 안 할 거예요. 오만이 올 때까지. 왜 남조선 걔네들은 왜 우리 오만이를 붙들고 왜 안 놔주는 거예요? 왜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걔 딸이. 그러니까 영상 통화를 특별히 허락을 해서 이제 그쪽 핀란드 감독이 들어서 찍어서 그래서 걔 남편하고 그 딸 집도 좋은 데로 이사했어요. 그것도 다 나와서 좋은 데로 아주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매스컴에 자꾸 나오니까 걔네들은 인터뷰를 자꾸 해서 내보내요. 그렇지. 그리고 선전을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김연이라는 여자는 이제 막 북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고 지금 딸하고 남편하고 다 있으니까 여기서 아니 솔직히 보고 싶지 안 보고 싶겠어요. 나 사연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아예 안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아예 안 왔으면 상관이 없죠. 아예 안 왔으면은. 근데 와서도 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여권 줘서 북한 대사관 통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국 가서도. 근데 이 여자는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랬는데 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 북한 대사관 통해서 누가 갔다래요? 북한에서 또 엄청 가서 감옥 가서 살다 막 그런 사람 텔레비에 나온 적 있어요. 그게 처음에 갈 때는 가면은 내가 자신에서 왔으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도 갈 때 북한 대사관 통해서. 근데 가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얘는 김연이라는 여자는 아마 가면 잘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자는 그렇지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서 바로 북한 대사관 통해서 간 사람들 이제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막 중국에 살다 이게 아니니까
북한 대사관 통해서 조국 보내달라서 이제 다 가서 고생 엄청 해다가 결국은 북한 대사관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고생했다가 다시 탈북해가지고 다시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 엄청 했지 북한 가서도 그러지. 결혼해서 산 사람들 결혼해서 북한에서 팔려갔잖아요. 여자들 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면은 애기 넣고 살다가 이제 남편한테 막 우리 북한은 무상 교육에 무상 치료에 뭐 무상 이거 무juk 막 남편이 중국 남편이 오 그래 그러면 같이 북한 가서 살자고 내가 여자가 간다니까 따라간 거야 애 데리고. 이 여자가 아니야 지금 여기 지금 뭐야 누구 만나가지고 아니 저기 왜 무슨 인터뷰 하자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지금 만나고 있어. 아니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알았어. 아니 집에 같이 하는 건 안 가면 되나? 끊어 빨리. 사모님이에요? 예. 퇴근했어요? 예? 퇴근했어요 지금 사모님? 아니 아직 안 한. 따님 지금 어디 따님 데리러 가야 돼요? 아니요. 따님은 어디 가요 지금? 학교. 몇 시에 끝나요? 예, 갔다. 예? 몇 시에 끝나요? 따님은 학교 집에 몇 시에 와요? 와, 한번 모르지. 집에 와서 또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니까. 사모님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선생님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안 와요? 근데 북한에서 다시 그 안 여자가 있어요. 북한으로 다시 애 데리고 이제 저기 갔더니 자기 북한에서 있을 때 그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때 초소장을 초소에 지킨 사람을 잘 알았었대요. 근데 거기 갔더니 중국에서 이제 북한 넘어가려고 갔더니 마치 또 그 사람이 있더래. 그래서 난 북한 넘어갈 거라 그랬더니 혼자 그래서 넘겨줘서 혼자 남편하고 애도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래 거기서. 선생님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 유튜브에 홍광철이라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북한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방송을. 네. 또 여기 와서 인권 활동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방중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으면 도로 가지 왜 여기 와? 네.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왜 이렇게 사는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각기 다른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이 찬양하는 거는 네. 글쎄 뭐 이명상 뭐 그 사람이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같은 탈북민으로서 북한이 뻔히 알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체제가 독재 체제가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과정 그걸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 와 살면서 북한을 찬양한다.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이해가 안 가요. 그렇고 또 목숨 걸고 왜 여기 와서 여기서 또 찬양을 하는가? 여기까지 와서 오질 말아야지. 네, 맞아. 오지 않았으면 편하죠 마음이. 네. 그런 사람들은 참. 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잘해줄 줄 알았대요. 왜냐면 북한으로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애하고 데려갔다가 이제 애는 중국 애니까는 남편도 이제 감옥에다 가둬놓다가 가서 조사받잖아요. 얘도 또 감옥에서 엄청 감옥 생활했어. 걔도 거기서 북한에서 그 여자도. 그래서 결국은 탈북해서 나와서 이제 뭐 그 애 딸 데리고 남아나서 이제 남편은 중국에서 다른 여자랑 살고. 결국 그렇게 되는데 가면 엄청 환영할 줄 알았는데 북한 가면은 걔는 북한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가면은 근데 그렇게 고생을 엄청 하다가 온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집에 가시나요? 네. 집에 가서 이제 샤워를 해야지. 그리고 샤워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있겠네 운동하고. 뭐 쉬기도 하고 좀 해야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알람을 3시 반에 해놓고 이제 4시에 회사 나가서 이제 또 뭐 거기도 또 운동기구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운동하고 아침에 이제 뭐 5시에 국민체조하고 네. 자. 아무튼 자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뭐 근데 그런 사모님은 보통 퇴근 시간은 정확히 일정치 않은가 봐요. 네, 이 정도 같지는 않아요. 왜 혼자서 일하는 거라 뭐 여러 개 또 이렇게 오다가 많으면 20도씩 그것도 청소하려면 또 그렇죠. 그렇죠.
아유,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갑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 네. 시간 될 때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몇 년생이세요? 제가 66년도생. 66년생? 아, 제가 64년생이니까 2살 더 많네요. 네. 66년생이시구나. 근데 되게 어리고 보세요. 임영선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 맞아요. 네, 저랑 똑같고. 네. 임영선이 이 사람도 뭐 군인 출신으로 왔다는데 생각은 보면은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뭐 좋아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봐야 돼. 일을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왜냐면 그쪽으로 접촉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려면 그쪽에 접촉해서 뭐 이렇게 일 자체가 그런 쪽에 또 뭐 여긴 살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막 그런 일을 갖다가 뭐 들어왔다 나왔다 뭐 이런 일을 갖다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일이 업종이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거 같더라고.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일을 아무튼 해야 되니까 일을 갖다가 그래서 뭐 이쪽에서 뭐 가족들 보고 싶다 뭐 이러면 가족들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그쪽에 사람들이 잘 알아야 그쪽 북한도 잘 알아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정확히 뭐 성 내막은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처음 잘 몰라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뭐 남한석에서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일단 뭐 마음고생 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덜 마음고생을 하죠. 그 왜냐면 사람이 내가 그때 이북 구도민회 네.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황해도민회장을 맡고 이거 이제 각 그 도민회장들을 내가 다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인에 그 컨테이너도 갔댔어요. 갔댔는데 컨테이너에서 살더라고. 밭 가운데다 뭐 컨테이너 놓고 무슨 뭐 사고 뭐 와이프는 어디 뭐 외국에 나가 있다. 그분도 잘생겼더라고. 난 처음 봤는데, 선생님만큼이나, 엄청 외국이, 잘생긴 사람들은 후광이 나잖아요, 좀. 인물이 처음 보면 탁 이렇게, 가끔가다 여자들도 이쁜 여자들 많잖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이쁜 여자들 많고, 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북한 사투리가 참 너무 구수하고 좋아요. 근데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 거의. 네, 저는 거의 안 쓰네, 거의. 원래 북한에서 쓸 때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뭐 군대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말씨가 좀 간사하다고 그래요. 한국말처럼. 계속 이렇게 말이 간사하게 한다고. 특히 내가 이렇게 억양이 세게 그렇게 안 해요. 원래부터. 그렇구나. 사람들하고 원래 그러나 이제 북한에서 군복무하면서 이런 선종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또.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사람들 무슨 김일성 이제 생일 4.15 김정일 생일 2월 16일 맞으면서 추수의 노래 모임 할 때 그 대본도 내가 쓰고. 그러셨구나. 그런 창작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억양이 그렇게 좀 톤이 높지를 않아요. 말씀 조리 있게 잘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전 좀 빠르거든요. 말이 이게 고치려면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은 톤도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이해가 쏙쏙 되게끔 이게 톤도 크게 적어지도 않으면서 잘 이해 가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상하게 빠르게 되더라고요. 말이 빨리 하게 돼요. 말을 갖다가 이게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잘.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게 좀 화술이 알죠, 화술. 네, 화술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전달력이 정확한 것 같아요, 거의. 이게 말씀하시는 게, 원래 북한에서 웅변 군대 때 그랬구나. 나서 계속 등을 못 보내서 그 웅변 글이다 하면 웅변 경련하면 본인이 써야 되거든요.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백전백승이라 하면 백전백승이란 그 주제로 해가지고 그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강한 호소력과 그렇죠. 그러면 전달하는 그런 뚜렷한 내용을 갖다가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 많이 내가 연구를 하고 많이 배웠어요. 하고 군대 때
사람들의 심리학, 네. 심리학도 많이 제가 배우고 심리학도 그래도 보기 좋아요. 너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이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많이 흔들릴 때 있었어요. 왜냐면 힘들 때 고비고비 힘들 때 너무 방황할 때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천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이제 회사 다니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택시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택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개인택시 사가지고 한 지는 회사 그만두고 이제 이거 시작했는데 지금 면허만 있으면 개인택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바로 사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니 나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 영상을 보길래 이걸 나하고 친구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전화 될지도 몰랐고 처음에 왔어요. 페이스북 전화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보니까 거기 핸드폰 선생님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만 내 전화번호를 공개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전화번호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오신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봐요. 아까 그런 선생님에 관한 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 이렇게 좀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이 긍정적인 마인드 같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아까 그래서 내가 전화할 때 눌렀더니 저 영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나 샤워하고 막 집에서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막 저는 일을 많이는 안 해요. 원래 개인택시를 갖고 있지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때쯤 일어나서 막 씻고 이제 그런 편인데 와이프랑 같이 있다가 뭐 이거 그 영상 보고 다 선생님들 다 보고 그거 누르니까 또 영상이 나 그게 통화가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오늘 페이스북에서 보다 그게 통화가 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카톡이나 뭐 이런 거는 알았어요. 근데 그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옷도 샤워하고 나온 상태에서 반스만 입고 그래서 약간 영상도 갑자기 내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받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반가워가지고 또 당장 또 시간이 선생님이 2시에 퇴근하신다니까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만나 뵙고 나니까 또 자주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가까 뭐 먼 거리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그때 전화하고 이제 막 준비해서 온 거거든요. 먼 거리 아니에요. 저희 집하고도. 저는 뭐 서울 어디 무슨? 저 서울 성북구 도남동 성신여대 있고 여기에요. 성북구. 네, 도남동인데 아까 집에서 출발해서 온 거예요. 먼 거리 아니에요. 1시간 좀 더 걸려요. 근데 이 정도 거리면은 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내가 여기로 오면은 같이 만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 자주. 또 선생님 퇴근 시간 내가 아니까 같이 만날 수 있고 사모님하고도 같이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퇴근하면서 같이 밥 먹고 들어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일요일만 쉬신다 그랬잖아요. 일요일만.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니까 그 북에서 오신 분들 문성광인 씨 알아요? 문성광 씨? 보지 못했는데 무슨 뭐저 대림에서 네. 무슨 무슨 가게 대동강 라이브바. 라이브. 거기 그 친구하고도 뭐 제가 거기 몇 번 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술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 또 평양 그쪽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서 또. 서울 쪽 사람. 그쪽 사람 많이 모여서. 저는 거기 가보질 않은데. 네. 그리고 또 저기 저 이북 오도민 그 쉼터 또 저쪽에 경기도에 이북 오도민 쉼터 그분들 뭐 하는 거 그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여기 이쪽 사람들 그죠? 그래도 각 지역마다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그 밴드를 통해서 네. 그전에 밴드에다 공지를 띄워서 이렇게 하대는데 네. 그리고 밴드가 한 500명 넘거든요. 네. 근데 뭐 하면은 진짜 어중이들 좀 술 먹고 이제 주정 부린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을 흐려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딱 괜찮은 사람 내가 파악이 있는 사람들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냥 뭐 한 20명, 15명 요 규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 장소를 좋은 데라 정하고 그래서 모이고. 아무튼 재밌게 사는 거 보니까 보기 좋아요. 그리고 진짜 힘들지 말아야지. 여기 와서 진짜 힘든 사람이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이게 저도 남자라서 저도 힘들어봤고 옛날에 저도 힘들어봤어요. 군대에서
뭐 타령대 받고 저는 우리든 뭐 얼마 안 되지만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저는 타령대 받고라도 그런 타령에서 신분 없이 살아봤고 중국에서 신분 없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심정을 잘 알아요. 저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이제는 좀 북한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남한에 살면서 진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무 고생하시는 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무튼 오늘 너무 반갑고 이제 네. 다음 기회에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이제 지금 저기 저 뭐 선생님 내일 새벽 3시에 나 일어나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 어디 뭐 진짜 어디 딴 생각을 못 하겠네요. 맨날 네. 체크업 똑같이 그 스케줄에 따라서 거의 정상적인 그죠? 그런 그 이제 그 일을 하다 나니까 네. 그 그냥 항상 리듬이 예, 항상 그 리듬대로 움직이고 한가 하면은 막 잡생각 많이 드는데 그죠? 한가 하면은 이제 한가지도 않아요. 집에서 뭐 이럴 때만 뭐 책을 보든가 아니면 집에서 노래하는 거를 내가 자주 보거든요. TV에서는 노래 미리 또 가수들 트로트 뭐 하는 거.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보면 또 이거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 악기 연주 뭐 할지 아시는 거 있어요? 악기는 뭐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하모니카를 그러니까 제가 그 불었으니까 지금 집에 그냥 지금 주머니에 그 산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도 부르고 그 유튜브에 내가 보면은 하모니카 부르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아, 예, 저 박신영. 예,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하고요. 예, 일어나죠 뭐 그냥. 예, 너무 감사한 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잠깐만요. 아, 그 찍는 것도 그런 거 있고. 예, 예, 예. 그는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배터리 끼워가지고 배터리로 하고, 예, 충전도 하는 거예요? 예, 충전도 저기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아. 예, 충전에 배터리를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배터리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 칩하고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칩을 이제 컴퓨터에 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또 네. 그렇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이렇게 고프로라 해가지고요. USB를 이제 예, 꼽아가지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칩을 갖다 이렇게 끼워 여기다 이렇게 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칩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칩을 끼워가지고 다대에 끼우고. 내가 화장실에 좀 예. 사장님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사장님 계산 좀 해주세요. 계산 좀 할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유.
셀프로 그렇게 먹게끔 해놨구나. 아. 이거 지금 전에 올라가야지 그냥 차 막혔거든요. 저 상관없어요. 저는 노상 운전하는 게 일이어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뭐 많이 안 됐지만은 근데 요령이 생겨 좀 이제 하니까 저도 뭐 근데 일 안 한 적이 많아요. 저는 그냥 외국 여행 갔다 올 때는 한 2달간 여행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냥 여행 유튜브 하느냐고 뭐 태국, 발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캄보디아 다 돌고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와이프랑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를 많이 찍었어요. 전에는 그러다가 그러니까 개인 택시니까 사놓고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 택시 타기 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휴가 내기 힘들잖아요. 못 갔어요. 그래서 휴가로 내수 갔다 와야 되지 뭐지. 그거 말고 집에 자제분은 몇 명이세요? 지금 와이프랑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결혼해서 아기는 없어요. 와이프는 96년생 28살. 예? 아니 한국 여자인데? 베트남 사람인데 연애 결혼했어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에 사진 올려놔가지고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요. 그때 와이프가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그 사람은 이제 베트남 살 때 한국에 한번 한국말을 혼자 배웠어요. 한국에 시보려고. 그래서 그 한국이 밴드에 올려놨더라고 사진을 갖다. 그래서 내가 연락했더니 이제 그래서 연락이 돼서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혼인신고한 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해요. 이렇게. 저기 땄어요? 국적은 잘 안 져요. 국적은 한국에서 어려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애가 없어서 잘 안 져요. 애가 있으면 국적이 빨리 나오는데 애가 없어서 자꾸 떨어졌어요. 시험을 몇 번 봤는데 시험을. 그래서 집에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와이프는 뭐 만들어 뜨개질 잘해. 뜨개질해서 당근마켓 같은 데 올려서 팔고 그래요. 손 뜨개질 잘해요. 뭐 맨날 인형도 만들고 뭐 모자도 만들고 뭐 공방 집에서 그냥 해요. 집에서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고 그런 거 잘해요. 일 같은 거.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해요. 5년 되니까 마음 편해요.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계속 불안했어요. 나보다 내가 32살 때 태어난 거니까 와이프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여자들은 좀 반대하는데 남자들은 좀 이해를 많이 해줘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반대했었고. 근데 지금 이제 5년 되니까 좀 안정이 돼요. 그 여자도 애를 갖고 할까? 갖고 싶어 하죠. 물 줘. 애기 없어서 막 물 줘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마음 편하게 내가 있으면 생기면 낳고 없으면 낳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도 강조를 해서 지금은 좀 편한데 그때 처음에는 막 애기 안 생긴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울고 그랬어요. 저번에 기자하고 뉴스 찼을 보니까 미국 여자가 애가 없어서 그 자기 그 자매 그 있잖아요. 네. 동생. 네. 여자 동생 그걸 갖다가 남수 주입을 해가지고 남자. 그래서 애 세상둥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더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예. 지금 근데 마음 편해요. 남자 혼자 살면 심정 어떤지 아시잖아요. 와이프 만나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많이. 그전에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 힘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 만나고 나서 좀 편해졌어요. 저도 그 와이프 만나기 전에 혼자 살 때 친구 와이프랑 같이 마트에서 만나잖아요. 친한 친구인데도 아는 척 안 하고 절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아는 척 하기 싫어. 나 혼자 있기 자존상해가지고. 남자 혼자는, 여자들은 안 그래도 남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뭐 옛날에 타령에서도 그래서 타령에서 이제 도망자 신분이니까 근데 웨이트하고 그랬으니까 타령길에서 친구가 만약에 오면 친구가 나 아는 척하면은 반갑게 아는 척하면 나 아니라 그 사람 아니라 그리고 왜냐면 나 타령자 신분이니까 타령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천대 경제학과 4년 졸업했는데 학교 다니다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졸업했는데 졸업해서 그 타령인 것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고 고생했고 왜냐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군대 생활 제대로 못하면 힘들어요. 그 딱지가 네, 힘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고생 엄청 했어요. 또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또 취업 그걸 못하죠. 네, 뭐 엄청 못하.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게 저도 군대에서 탈영한 것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때 군대 탈영한 거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한국이랑 남한이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문성광이라는 사람, 그 대동강 라이브 오빠 그 친구가 군대 탈영을 했잖아요. 탈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군복 자랑하려고 군악대였으니까 뭐 예술직군 가지고 나왔는데 집에 갔다 군복 자랑하려고 가고 싶어서 갔다가 늦게 오래도 올 생각이었는데 기차가 연착되다 보니까는
집에 갔다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령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야, 광남아, 저번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기회 되면 또 저기에 참가시키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 하는 일이 잘 되냐? 중국 그 뭐야 시장이야? 그러니까 마라탕이라지. 그 마라탕을 누가 하냐? 주방장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넌 보험 하지 그거 하는 거지? 아니 그래 내가 양산이 그렇지. 양산이고 부산이가 병원을 잘 가서 그래가지고 예예. 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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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은 어디다가? 동산? 가게를 왜 또 잘 돼서? 요즘 마라탕집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 보니까. 그래 왓짱에서 돈 벌어야지. 그럼 사람이 그래. 그래 하여튼 반갑다 전화해서. 잘 되길 바라고. 그래요. 북한에서 같이 오신 분인가 보죠? 네. 친한 마라탕집을 영천에다가 영천. 차리는데 어. 요즘 또 7월달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마라탕을 또 하나 만들려고 종사하니까 잘 되니까 확장시키려고. 그렇죠. 저랑 같이 한번 제차 타고 한번 가죠 영천에. 쉬는 날.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거기 영천에. 네, 뭐 가보세요. 차 있으니까 차 끌고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쉬는 날 갔다 오면 편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다니는 거 싫어. 잘안 가게 되죠? 피곤하니까 일하고 힘들고 일어가지고 자고요. 잠이나 자려고 그러지. 보통 여자들은 또 휴식할 때는 또 집에서 빨래도 해야 되지 뭐. 집이 또 거둬야 되지. 맞아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박세훈 원장은 내가 나무 페이스북 친구가 된 지 오래됐는데 저번에 새토미들이 쉼터 창립 15주년 인천에서 했거든요. 갔었어요 그때? 네, 갔었는데 거기 왔더라고. 거기 갔었어요. 류지현 씨가 노래했잖아요. 류지현 씨가. 네, 이전에가 노래한 거 내가 찍었어요. 찍어서 나 올리고. 유전이가 예산에 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야. 할부문도 중에서. 잘해요 노래. 예,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박성광이랑 친해. 박성광 씨하고 친해요. 박성광이요? 박성광이 문성광이. 그 작사 작곡가잖아요. 작사 작곡해서 유지현 씨가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런 노래
그런 노래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박성광 그 친구가 문성광이가 작사 작곡. 문성광이 작사하고 류지현 씨가 노래 부르고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런 노래 몇 개 있어요. 북한 노래도 또 같이 북한에서 구정가요 있잖아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구정가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해서 이렇게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그 친구도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아요. 문성광 친구 이 문성 자꾸 이름을 해봐요. 그 친구는 엄마 아버지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얼떨결에 넘어와가지고 그 탈영 때문에 시간이 그게 그래서 넘어온 게 이게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옥에서 탈출한 거죠. 둘이 자는 바람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는 바람에 탈출한 거죠.